수소 분야에서 정말 핫하게 떠오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수입도 되게 의존적이고 그리고 대부분 다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지금 한창 에너지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청정에너지를 통한 자립, 이 세 개,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도 높이고 탈탄소도 하겠다라고 2023년 1월에 인도 정부가 승인을 했는데요. 인도 시장에서 좀 돈을 좀 벌고 기업들이 가서 좀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떤 항목들을 알아야 될까요? 인도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기술이 있으면 예를 들어 전략적 제휴를 했을 때 우리나라 국내 에너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인도 진출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고부가 가치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잊혀진 에너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다시 조금씩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에너지를 꼽으려면 단연 항상 수소를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소는 아직도 조금 먼 얘기다, 그리고 이렇게 좀 선진국에 한정된 에너지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주식초등학교 자매 채널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발칙한 경제, 예전에 그 채널에서도 이 수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주로 했었던 나라들이 미국, 중국, 유럽, 호주, 일본, 우리나라, 이 정도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하려면 자금도 조금 필요하고요,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수소 분야에서 정말 핫하게 떠오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하면 가장 최근에 유명해진 게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중국을 넘어섰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14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인구가 많으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한참 경제 성장을 했었을 때 전 세계 1위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급성장을 했었거든요. 요즘에 이런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꼽으라면 대부분 다 인도를 꼽는데요. 코로나 이전은 조금 두고 2022년부터 23년 굉장히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도 인도는 7%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보유 역시 14억 3천만으로 세계 최다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많이 하고 인구가 많이 늘면, 아니면 인구가 많으면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바로 에너지와 식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인도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중국, 그 다음은 미국, 그 다음에 바로 인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참고로 몇 위일까요? 이게 2022년 통계치까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8위입니다.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캐나다, 브라질,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뒤로 있는 게 독일과 이란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원 중에 대부분을 이제 화석연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에너지 수요의 80%를 석탄과 석유, 바이오매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에너지원을 쓰면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1차 에너지원 소비가 높은데 또 4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하면 자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에너지원의 수입도 되게 의존적이고 그리고 대부분 다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지금 한창 에너지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그린 경제, 그린 성장, 그린 에너지, 이렇게 뭐든지 그린을 많이 붙이잖아요. 이게 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그린을 붙이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050년 이제 탄소 중립, 그러니까 내가 배출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감축하는 거 이 두 개의 양을 이제 똑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산술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 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그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이나 지금의 미국, 뭐 바뀔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바뀐다면 뭐 미국, 호주, 뭐 일본 전부 다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이렇게 에너지 다소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2050년을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하고 있는데, 경제 발전이 많이 안 된 나라들은 조금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렇게 기후 위기가 온 게 예전에 막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 미친 듯이 뿜어내 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우리는 이제 조금 먹고 살만 하겠다라고 싶어서 막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야, 탄소 중립해. 그럼 조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한 2060년 정도 자기네들이 하겠다라고 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2070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는 어차피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2070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가 2070년까지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밝히면서 가열차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20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만 하더라도 인도의 1차 에너지 소비 비중, 그러니까 석유와 석탄이 한 25%, 33% 정도 됐습니다. 이때 인도는 산업화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20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한참 왔을 때도 이 에너지 소비가 조금 줄었음에도 석탄과 석유의 비중이 25%, 44%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석탄의 비중이요, 한 10%포인트 넘게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 말은 인도도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필요한데, 그럼 에너지 가격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석유는 비싸고 석탄은 조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탄소세라든지 이런 글로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재생에너지로 많이 바뀌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 2014년, 15년 이때 한 100억 루피 정도를 예산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024년 올해는 1285억 루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0억 정도 하던 게 1285억, 그러니까 12배가 올랐죠. 연평균 12%씩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 1285억 루피 해봐야 한 3조 원 가량 정도 되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발할 땅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 증가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예산도 조금 많이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재생에너지 투자를 많이 해서 2070년까지 이제 넷제로를 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1월 기준으로 인도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한 31%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11%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요. 그 이유는 뭐 적도 근방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태양광 효율도 좋고 싸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높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이 비중을 굉장히 높인다라는 게 인도의 목표입니다.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면 재생에너지는 한정된 공간, 그러니까 그 최적화된 공장이 그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화력 발전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뭐 LNG 발전소든 전부 다 이런 부지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런 발전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전기를 만들면 이렇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송전선 같은 거 한번 설치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민원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단순히 그 거리 때문에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인도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면적이 넓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이곳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가 있는데 실제로 대도시 인근에서 전력을 쓸 수도 있고, 공장 단지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곳으로 에너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걸 전선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이동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터리로 보내더냐 아니면 수소를 보낼 거냐, 여기에서 고민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압 전선으로 해서 보내면 좋겠지만 이게 때 굉장히 또 가격도 비싸고요. 이거 역시 손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전기로 다이렉트로 보냈을 때는 얘가 바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또 그러니까 보내는 거지 뭐 저장을 했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배터리로 한다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소로 조금 전환을 해서 이 수소로 발전도 하고 에너지도 저장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2023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입니다. 인도 정부가 국가 그린 수소 미션이라는 것을 승인을 합니다. 이게 탈탄소,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청정 에너지를 통한 자립, 이 세 개,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도 높이고 탈탄소도 하겠다라고 2023년 1월에 인도 정부가 승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2030년까지 연간 500만 톤의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0에서 100기가와트 규모의 전해조 설비도 만들겠다. 그리고 그린 수소 에너지 발전 용량도 125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직 그 대략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나 이런 거랑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년 기준으로 인도는 500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얼마냐? 400톤입니다. 400만 톤입니다. 400만 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단 더 생산을 많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203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생산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면 전해조 설비라든지 그린 수소 에너지 발전 용량. 자, 영국 같은 경우가 2030년까지 전해조 5기가와트를 갖추겠다라고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2030년까지 6.5기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60에서 100기가와트. 그러니까 일단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린 수소 에너지 발전 용량 125기가와트. 자, 원전이 큰 게 한 1.5 정도 됩니다. 한 100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발전 용량도 해야겠다. 자, 이렇게 큰 계획을 발표를 하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죠. 2030년까지 8조 루피를 투자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8조 루피 우리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130조 원입니다.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요, 10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이 수소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60만 개 일자리도 창출하고 화석연료 수입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5천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도 기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8조 루피에는 생산시설 투자가 대부분이겠지만 R&D 비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도 시장에서 좀 돈을 좀 벌고 기업들이 가서 좀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떤 항목들을 알아야 될까요? 인도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생산 설비 같은 거야. 당연히 입찰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고 하겠지만 미리 선점을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인도 정부의 R&D 정책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소 R&D 정책에서요, 2천억 루피 정도가 인도가 그린 수소 국산화를 위해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이게 R&D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3조, 그러니까 3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2천억 루피 중에서 한 80%, 한 90%, 그러니까 1,800억 루피 정도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전해조 개발에 쓰입니다. 자, 우리가 전해조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이게 수소를 만들려면 전기 분해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어찌됐건 이런 재생에너지나 이제 뭐 원자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무탄소 에너지라고 할게요. 그냥 재생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린수소는 아까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니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가 발생이 되면 그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를 합니다. 자, 물을 분해를 하면
물은 H2O입니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수소만 따로 모으는 게 그린 수소입니다. 재생 전기를 이용해서 수전해를 하는 이 통을 이제 전해조 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메가와트 정도밖에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아직 성공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 기술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 이 기술을 갖고 싶어 하냐? 그린수소 가격을 낮추는 거는요.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해조 가격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 전해조를 만들 때 가장 비싼 게 촉매거든요. 전해조 만들 때 많이 들어가는 촉매가 백금입니다. 백금, 플래티넘, 골드보다 한때 더 비쌌던 영어로. 얼마나 비싸겠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수전해를 만드는데 금보다 더 비싼 백금, 지금 아마 금이 조금 더 높을 텐데 한때 그 금보다 더 비싼 백금을 넣어야 돼요. 이게 가격이 수지타산이 잘 안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요, 이 백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촉매제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여러 유럽의 스타트업, 미국, 전부 다 이 지금 촉매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있으면 예를 들어 전략적 제휴를 했을 때 인도에도 대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략적 제휴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 국내 에너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인도 진출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고부가 가치로 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인도의 재생에너지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그 기업이 있는데 태양광 발전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냥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옮기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인도의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릴라이언스라고. 혹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 네이버에 릴라이언스 이재용 이렇게 쳐보시면 알 텐데 이재용 회장이 거기 결혼식도 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도 이게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아는데 수십 조를 넣는다라고 합니다. 수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물론 재생에너지 포함입니다. 이런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 수십조 원의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 코스닥 업체가 많이 되겠죠. 특히 수소를 하는 여러 코스닥 업체들이 이런 릴라이언스 기업과의 협력 소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도 정부와의 이런 전해조 개발 소식이 들었다. 굉장한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아는 정보는 조금 늦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투자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